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중국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대폭 축소된 일정으로 진행되던 이 베이다이어 회의가 이 원로들의 압력에 의해서 회의 기일이 더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소식통들은 일단 7일로 회의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전하기도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일단 베이징에서 8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전인대라고 그러죠. 이 상무위원회를 주재하기 위해서 리잔수 상무위원장만 베이징에 돌아와 가지고 회의를 주재한 것이 확인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 같은 이런 고위급들의 베이징 귀환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이 베이다이 회의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들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번 베이다이어 회의는 코로나19 그리고 양스강 범람 때문에 이런 홍수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열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공산당 원로들이 시진핑 주석의 사임을 요구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시진핑 주석도 이 베이다이어 회의에 참석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또 다른 소식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당 원로들이 이 시진핑 주석이 사임을 요구하는 모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소식을 시진핑 주석이 듣고 당초에는 이 회의 가지 않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시 주석이 마음을 바꿔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뭐 이런 대만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통상적 예로 보면 이 베이다이어 회의가 7월 말부터 최소한 2주 이상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중국 당국이 그때는 다른 정치적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월 8일 날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잡았다는 점에서 시진핑 주석이 올해는 베이다이어 회의를 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다이어 회의가 열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또 하나는 통상적으로 이 베이다이어 회의에서는 그 외의 중요한 이슈들을 토론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모임들도 전격 취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전문가들과의 토론도 취소를 할 정도로 그만큼 회의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시진핑 주석이 지난 5일날 레바논 베이루트의 대폭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미셸 아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실이 레바논에서는 보도가 되었는데 중국에서는 전혀 보도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이 시진핑 주석의 행적을 숨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 리잔스 상무위원장은 전인대 상임위원회에서의 중요한 일정만 소화하고 다시 베이다이어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리잔스 상임위원이 다시 베이다이어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중국의 분위기가 심각하다, 뭐 이런 의미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베이다이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인가? 중국 소식통들은 일단 이번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에 대한 원로들의 강력한 사임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은 전혀 응할 뜻이 없음을 피력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사임을 요구하는 쪽은 장쩌민 전 주석을 포함해 가지고요, 자칭린, 윈산, 장더장, 리란칭, 이런 사람들이 핵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낌새를 이미 파악한 시진핑 쪽에서 베이다이어 회의를 열기 전에 장쩌민파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숙청을 이미 단행을 했고요, 막강한 군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억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쉽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국 현지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또 그만큼 굉장히 많이 퍼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진핑 주석은 또 반 시진핑파에 대한 채찍만 아니라 달래기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 시진핑파 핵심 원로들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들을 고위직에 등용하면서 반 시진핑파의 도발을 억제시키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진짜 문제는 당 원로뿐만 아니라 태자당이라든지 중국 내외의 이 반 시진핑 성향의 매체들, 군부와 지식인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이 반 시진핑파들이 퍼져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8일에는
7월 달이죠. 이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 종합연구실 부주임인데요. 가오상훈이라는 사람이 지방증권사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시진핑이 덩샤오핑의 도광양이 전략을 포기한 것이 미중 관계 파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공공연하게 반정부적 주장들이 나온다는 것. 그건 그만큼 이 당내와 체제 내에 반 시진핑 파들이 많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이번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이런 시진핑 축출 논의를 잠재우기 위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차기 5개년 계획에 대한 제안, 그리고 2035년까지의 향후 목표를 강력하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시진핑 주석이 2035년까지 계획을 말하는 건 뭐냐면 그때까지 장기 집권하겠다는 의미죠. 2035년이면 시 주석 나이가 82살이 됩니다. 그 나이는 공교롭게도 마오쩌둥, 우리가 모택동이라 불렀던 이 마오쩌둥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나이입니다. 이건 결국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제2의 마오쩌둥이 되겠다는 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베이다이 회의가 그런 웅대한 계획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시진핑 주석은 당 원로들의 강력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이 뭔가 타협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이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여론을 완전히 무시할 정도로 시진핑의 기반이 탄탄하다고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협안은 이런 겁니다. 희생양을 내놓을 가능성입니다. 2035년까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시진핑 주석의 위치가 이렇게 큰 위기에 빠진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외교 문제죠. 그것도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 체제 전복을 미국이 내놨죠. 이런 미국의 정책이 중국을 위기로 몰고 있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져야 됩니까? 시진핑 주석이 져야 된다. 이게 바로 당 원로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시 주석은 우선 대미 외교를 구상하고 그 중심에 섰던 인물들을 희생양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그중 핵심이 바로 왕후닝입니다. 왕후닝, 한마디로 시진핑의 신권위주의, 또 1대1로, 또 대미관계, 이런 시진핑이 추진하는 대내외 전략의 핵심 줄기를 만든 사람, 시진핑의 책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955년생인데요. 2017년에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당서열 5위입니다. 최고위급이죠. 그런데 2017년 왕후닝이 상무위원으로 선출될 때 중국 전체가 놀랄 정도로 파격적이었습니다. 보통 중국에서 상무위원은 권력 기반과 지방 행정 조직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의 성장을 지냈다든지 공산당 서기를 지냈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왕후닝은 상해에 있는 푸단대, 복단대라고 그러죠. 이 푸단대 교수와 중국 공산당 싱크탱크인 중앙정책연구실 소속 연구원이라는 경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의 세계관,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신권위주의, 대외적으로는 1대1로를 통해서 세계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제안을 했고 이걸 전격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수용하면서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후닝의 파격적 플랜이 결국 시 주석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 주석은 이번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왕후닝에 대한 읍참마속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당 원로들의 공격적 분위기를 누그러뜨려 보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달 30일 날 이 공산당 정치국 회의가 있었는데 왕후닝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TV에 비친 그 모습을 보니까요. 보통 때하고는 달리 제대로 얼굴도 들지 못하고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 왕후닝을 희생양으로 삼을 조짐은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날 중앙선전부 부부장인 장쟁국이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직에서 돌연 해임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대외선전을 지나치게 한 것이 미국의 경계심을 높였고 무역전쟁을 일으키겠다. 이런 책임을 추궁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왕후닝을 문책하게 되면 그 자리를 아마도 국무원의 부총리인 후춘화가 이어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연히 이제 10월에 있게 될 사중전회에서 상무위원 교체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왕훈익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후춘화가 그 자리를 꿰어차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타협안은 대미 유화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번 베이다이 회의에서 대미 유화책을 약속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이런 예측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미국의 사인방들이 중국 공산당과의 절연 그리고 사실상의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부르짖고 있는데도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고 그야말로 로키로 그러니까 낮은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분위기하고도 맥을 같이 합니다. 흥미있는 것은 이 당 원로들의 대미 강경책 비판에도 좀 이게 참 웃기는 건데요. 자신들의 이익하고 직결되는 접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석가가 그랬는데요. 중국의 당 원로를 포함해 가지고 고위급들이 해외에 빼돌린 자산이 무려 10조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10조 달러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기도 어려운데요. 무려 1경원입니다. 이거 상상하기도 힘든 그 얘기죠. 중국에서 빼돌린 돈이 그만큼 많은 데다가 여기에 고위급 자녀들 상당수가 해외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공산당 내부 자료를 보니까요. 204명의 당 중앙위원 가운데서 187명의 직계 존속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서 이미 귀한 사람만 91명이었어요. 또는 직장을 가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127명의 중앙기율위원회 위원 중에서 113명이 거의 한 10명 빼고 나머지 전부인데 직계가족을 해외에 내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 해외의 중국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강경 대책에 중국 고위층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그 모든 탓을 시진핑 주석에게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홍콩 사태로 미국이 핵심 관료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 고위급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홍콩 핵심들이 가해진 미국의 제재 조치, 이 뭐냐면요. 그린카드 취소, 입국 거부, 막대한 자산 동결,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자신들의 가족도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중국의 고위층에게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사실 시진핑 주석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사임에 힘이 실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들에게 불을 지르는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스위스에서 인권 침해 사범들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을 국민 투표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건 중국의 고위층들한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입니다. 역시 이 스위스의 이런 조치도 미국의 강력한 제재하고도 연관되어 있다. 이들을 중국 고위층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을 필두로 해가지고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레이 미 FBI 국장, 윌리엄 바 미 법무부 장관 이 4인방의 메시지가 중국에게는 엄청난 후폭풍을 낳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템스가 8월 5일자로 미국은 왜 중국에 분노하는가 또 그리고 우리 유튜브 영상 499회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베이다이 회의에서 중국 고위층들을 대변하는 당 원로들이 시진핑 주석에게 분노를 터뜨리면서 사임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사임하면 미국이 그런 제재 조치를 처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미국 관련 정책의 전면적 수정을 약속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른바 대미 유화 노선입니다. 미국과 수입 역조 문제를 대폭 양보하고 뭐 이런 것들 미국에 서비스할 건 좀 서비스하면서 적당히 타협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분노를 다독이고 대중국 제재를 완화시켜 보겠다는 심산입니다. 지난 6일자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번 베이다이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 측이 미국과의 장기전을 벌일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미 유화책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우선 대내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외부하고의 불타협,
항전, 그런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반부패 캠페인도 벌였는데, 대미 유화책으로 가게 되면은 당내 공포 정치의 구심점도 무너지고요. 인민들로부터의 지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중 간 대립의 본질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남중국해 문제, 대만을 둘러싼 안전상의 문제 이런 거였는데, 이건 그대로 두고 경제적 차원에서의 타협판으로 미국이 그냥 넘어가겠느냐, 이런 현실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물러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미 미국의 4인방 메시지도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의 최종 목표가 뭐냐? 중화민국의 유대한 부흥 아닙니까? 이걸 외치는 중국몽의 저지,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시진핑 체제의 변경 또는 해체인데, 단순하게 무역전쟁 문제 해결만으로 이 문제들을 덮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시진핑 주석의 딜레마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시진핑 주석은 일단 베이다이어 회의는 넘기고 오는 10월에 열릴 중국 공산당 제19차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까지 최종안을 연기시켜 보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니케이도 니혼게이자 신문이죠. 니케이 아시안 리뷰도 같은 전망을 했습니다. 이 니케이는 8일자 분석 보도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오는 10월 중앙위원회의 핵심 앙커는 2035년까지의 중국 발전 계획이고,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결국 그때까지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겠다는 것이지만, 그런 시진핑 주석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썼습니다. 니케이는 이미 지난 7월부터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화려한 시진핑의 시대를 노렸지만 상황은 그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오히려 10월에 중앙위원회에서 시진핑 차기 주자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2022년에 당 전국 대표 대회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은 현재의 권좌에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지금의 난국을 해결할 카드도 또한 없다는 것이 딜레마입니다. 오는 8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며칠 안 남았죠. 미국 측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그러니까 USTR 대표하고요. 중국 쪽의 류허 국무원 부총리 간의 무역협정 논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이 아마 미국의 대대적인 양보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지를 세워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류허가 시진핑의 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이 시진핑 주석에게는 난제 중에 난제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11월 달에 대선 전에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요. 고작 중국과의 무역 양보로 거센 중국에 대한 도전을 덮으려 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시진핑 주석은 일단 10월에 전에까지는 해결 시한을 연장한 상태에서 당 원로들을 더욱 설득해 가면서 입지를 유지하고자 할 겁니다만은, 당 내외의 거센 반발을 과연 시 주석이 뭉개면서 불도저처럼 밀고 나갈 수 있을지, 그 규치가 주목됩니다. 이래저래 이 시진핑 주석에게는 8월인데도 엄동설암보다 더 추운 여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